자, 10월 9일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노코박스에 대한 간밤에 좀 얘기가 들어와서 베트남 보건부 총리 이 얘기가 들어와서 살펴볼 거고, 이 다른 행정 절차를 줄인다는 예전에 한번 있었던 얘기 기사죠. 아무래도 행정 절차를 줄여놔야 조금 지금 급한 베트남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ABR 바이오라는 회사가 미국 아마케에서 몇 가지 논문을 발표할 예정인데 사실 미국 아마케가 다음 달 열리죠. 이 면역 강화 문제 관련 아마케인데 리보세랄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이 호재가 있는 이 HLV 리보세랄이 또 작년에 참여를 했었죠. 올해는 아직은 참여를 했지 어떨지 모르지만 작년엔 이렇게 참여한 기사들이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쪽 영상들을 가지고 재밌게 꾸려가 보려고 하고 미국 증시가 매일 올라갈 수만은 없죠. 어제 조금 약간 밀렸죠. 근데 크게 밀린 건 아니고 밀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천천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어, 이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종목별로는 보면 반 정도는 올라가고 반 정도는 떨어졌죠. 이 제약바이오주가 그동안 엄청나게 밀렸었는데 한 이틀 동안 미국 머크사의 치료제 개발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이 치료제 쪽에서는 기대감이고 바이오 백신 쪽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악재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밀렸다가 그 이틀 동안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HLB도 조금 밀렸다가 좀 살아나는 영향이 있는데 아주 좀 올랐죠. 이렇게 베트남 총리보건부가 나노코박스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기사도 있고 또 이 나노코박스 영향으로 인해서 좀 올랐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재료를 보고 차트를 보고 즉 재료 플러스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기본적 분석까지 더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관련한 기사들은 계속 좋죠. 우리가 봐도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기대감으로도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잘 봐야 되는 게 사실이고 이 핀포인트 기사에 따르면 이 베트남 보건부 총리의 얘기가 좀 있죠. 이렇게 보면 베트남 총리가 보건부가 나노코박스 안정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베트남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베트남 총리가 보건부에 지침을 내렸죠. 최대한 빨리 행정 절차 간소화하는 건 저번에 말씀드렸죠. 8일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판민친 베트남 총리는 보건부의 나노코박스 승인에 대해 행정 절차를 줄일 거라고 그랬죠. 역시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빨리 승인해주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긴급 사용 승인 시에 보건부가 나노코박스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뭔 얘기냐면 긴급 사용 승인을 내기는 내되 보건부에서 나노코박스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건부도 쉽게 이렇게 지금 승인을 내주긴 내주겠지만 완벽하게 검토하고 검열해서 내주겠다는 얘기죠. 10월 1일 날 다수의 베트남 언론이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신청이 보건이 완전히 제출됐다고 얘기했고 나노코박스의 승인 여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될 거라고 보고했죠. 근데 이제 약간 리스크가 보건부 쪽이나 베트남 쪽이 좀 머리가 아픈 게 아직 이 보호 효능을 평가할 자료가 갖춰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 베트남 보건부 쪽에서도 약간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HLB가 나노전 나노코박스 업무 협약을 좀 체결하는 상태죠. 항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듣는 얘기고 HLB를 자주 보시는 분은 잘 아는 얘기인데 지난달 18일 HLB는 진양곤 HLB 회장과 호난 나노 회장의 화상으로 나노코박스의 기술 이전을 골자로 한 HLB 나노젠 나노코박스 글로벌 권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8월 말쯤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8월 18일인가 그죠? 9월 18일인가 8월 18일일 건데 어쨌거나 양사는 각각 3명의 대표 과학자를 선임해 3개월 내에 나노코박스 관련자를 검토 후 기술 이전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8월 18일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뒤 9월 18일, 10월 18일, 11월 18일에서 11월쯤에는 아마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11월로 잡은 가장 큰 이유도 역시 최소한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11월 달에는 나노코박스에 대한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HLB하고 나노젠 측하고 11월로 3개월 내에 이렇게 기술 이전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지 않았나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HLB는 이 코로나 백신 도입으로 그룹 내 HLB 제약, 그리고 HLB 생명과학 등 제약 바이오 기업들로 구성된 HLB 바이오 생태계 HBS죠. 이거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트리비엔트도 인수했죠. 이 지트리비엔트도 아마 이름을 바꿀 거예요. HLB 테라피틱스인가? 이따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지트리비엔트가 13일 렉스사이언스 HLB를 대상으로 40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500억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넥스사이언스 주도로다가 이제 넥스사이언스 최대 주주가 됐는데 역시 자회사업 시너지 효과도 있고 유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회사 하나를 인수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B하고는 별개인데 ABL 바이오 얘기가 있어서 그럼 HLB하고 연관이 있냐면 ABL 바이오가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자, ABL 바이오가 미국 암학회에서 항암제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면역 항암학회가 있는데 여기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흡음물질 ABL032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이게 올해 10월 달 기사니까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이죠. 여기에 보면 SITC라고 그러는데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면역 항암 분야 학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정부기관 학회 전문가들과 기업 대표들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 HLB 리보세라님은 참가 안 하나? 라는 걸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은 정확히 참가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작년에 참가했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는 이렇게 이 제약업계 하반기 암학회에서 기술 수출 가능성 기대했는데 이렇게 HLB 등 6곳이 참여, 즉 작년에 참여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HLB는 ESM에서 항암신약식 로스라는 임상 연구로 나온 논문 21개를 발표할 예정인데 갑상선암, 폐암, 임상, 삼성 결과 함께 간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다양한 암에 대한 병용 임사 결과들을 포스로 발표한다. 요거는 참석했죠. 요거는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는 효과를 발표했는데 여기 11월에 SITC에도 참석했다고 그랬죠. 작년에 HLB는 11월 SITC에 참석해서 미국 자회사 이뮤노이 테라피스가 개발 중인 뇌종양체적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열리는 이 미국 암학회에서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아직 관련된 이 중요한 얘기는 기사들이 없어서 참석할지 안 할지 여부는 정확히 회사 측의 공시라든가 조금 회사의 내용 이런 거를 좀 봐야 나올 것 같은데 6개 작년에도 6개인가 7개 정도가 참석하니까 많은 회사들이 참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참석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거의 참석하는데 올해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보세라님 효과가 굉장히 좋죠. 얼마 전에도 리보세라님에 대한 그 임신성 이쪽에도 강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제가 영상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G3BAT가 HLB 테라피틱스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예전에 이 며칠 한 달 됐죠. 자금 유치 한도층의 사업 목적을 정비하며 투자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HLB에 인수가 되면서 이름도 HLB 테라피틱스로 변경될 예정이고 이 G3BNT 인수를 추진 중인 HLB 그룹이 오늘 29일 예정된 임시 주총 안건으로 G3BNT 사명을 HLB 테라피틱스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다고 합니다. 전문명도 G3BNT CO.LTD고 CO.LTD 요거에서 HLB 테라피틱스 요거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넥스사이언스를 최대 주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옮겨간 거죠. 이 G3BNT가 이제 HLB 테라피틱스 바뀌면서 이 사업 목적도 기존 사업과 바이오 사업 부문을 제외한 기타 목적 사업을 삭제했고 다 재정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HLB 그룹 특색에 맞게 사업 방역을 바이오 사업에 집중해 나가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떨어졌죠. 2, 3일째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승승장구만 할 수 없고 자, 다우 산업이 0.03%라고 나스닥이 0.51%, S&P 500이 0.19% 크게 밀린 건 아니고 조금 밀렸습니다. 일단 이 경기 회복 둔화 우려에 대한 감이 좀 있죠. 지금 보면 디폴트 문제는 어느 정도 한숨 돌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중국의 전력난 그리고 인도까지 따라오는 전력난들에 대한 이런 문제가 좀 있고 에너지 가격 상승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서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감에 조금 밀렸습니다. 0.03%에 크게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이 좋아도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죠. 미국 시장을 신경 안 쓸 수는 없죠. 반드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 중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8.69% 하락한 34,746.25포인트로 마감했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가 8.42% 떨어진 4,391.34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74.48포인트 하락한 14,579포인트에 마감했는데 약간 한 사흘 동안 잘 올라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또 쉬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너무 큰 걱정은 안 하는 게 좋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민간 부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당초 시장에서 일자리 50만 개가 늘 걸로 예상했는데 19만 4천 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역시 노동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주식시장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도 빨리 살아나서 좋은 시장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